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증시에 대한 기대감 상당합니다. 양시장 현재 구간대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4%, 0.39% 정도 오르면서 2,591.42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10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 보여줄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서 계단식의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이런 양상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상승 강보권 출발 대기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권이네요. 0.5% 정도 플러스 잡히면서 878.51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다소 좀 뒷걸음질 치면서 5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가 살짝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장 다시금 들어 올린다면은 여기에서 맞다운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상승불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장 신고가 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 신고가 부근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강보권 정도 기록하면서 72,700원이 52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호가상 72,800원, 100원이기는 하지만 그 위쪽에서 출발선 만들며 오늘 52주 신고가로 기분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기록했던 박스권 내에 갇혀 있었는데요. 박스권을 또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즈음 되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은 이때 또 한 차례 주목받겠죠. SK 하이닉스도 1% 정도의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보합권 정도 다소 좀 보합권 내에서 눈치 보기 양상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는 양호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이쪽으로도 현재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제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조정 양상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오늘 일정 부분 하락은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 거의 8%의 급락을 했었죠. 하루 만에 되돌림을 나타나지는 못하지만은 한 2% 정도 반등하면서 오늘 66,400원 내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조금 더 많죠. 미국에서 경제 지표도 좋았고 미증시도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8시부터 추경호 경제부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늘 지나고 나서 이 뉴스가 아무래도 나오게 되는데 굵직굵직한 2차전지 지원한다, 반도체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도 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회의 끝나고 또 어떤 내용이 전해질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우리 증시 출발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주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장 출발 상황이 좋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0.31% 상승하면서 강보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58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7포인트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코스피보다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1선이 5일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7%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 약 9포인트가량 오르면서 880선 구간 지나가면서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도 우위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현재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강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현재 구간 운수창고 섹터가 1.4%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이목재 섹터가 1%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의료정밀 섹터, 서비스 섹터, 또 화학 섹터 역시 일제히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 섹터가 좀 많지는 않은데요. 먼저 전기가스 섹터가 오늘 0.45%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되돌려놓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섬유복 섹터, 또 운수장비 섹터가 나란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가운데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재 73,000원 부근 회복을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72,600원 구간 보합권 수준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장 1.4%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114,7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셋업체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LG화학과 삼성 SDI는 현재 보합권 수준 등락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0.3%대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강보합권 수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어제장 낙폭이 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대 반등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0.6%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0.1%대 강보합권의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오늘장 나란히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네이버가 0.7%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0.3%대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51% 상승하는 가운데 혼조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가 1.6%가량 상승하면서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LNF가 오늘장 0.4% 빠지면서 25만 1,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어제 낙폭이 좀 뚜렷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동반해서 좀 반등 움직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일제히 2%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HLB 동반해서 0.1%대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5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룹핑이 뚜렷하게는 안 됩니다.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좀 뭉치는 양상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부 쪽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양자 기술 관련된 종목 몇몇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었는데 화장품, 의복 이쪽으로 오늘장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인그루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쪽으로 오름세 나타냈는데 오늘 마녀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우딘 퓨처스, 프로스테믹스 이쪽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행 항공 쪽도 상승권 내 움직임,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저가 항공사들 움직임도 슬슬 나타나면서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또 관심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장 특징 좀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양자 기술 관련 종목군들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좀 소식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기업과 정부가 합산해서 약 3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양자 암호통신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상승 탄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엑스게이트는 현재 구간 0.48% 좀 약보합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이윈 플러스가 0.87%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넷이 현재 0.6%대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 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다음으로 양자 암호통신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 섹터로 등장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지원 소식에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모멘텀이 양자기술 쪽으로 갔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정부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 나오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두 자릿수대 급등까지는 아직은 좀 미진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예상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은 지금
일단은 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오히려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좀 먼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뭐 체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좀 관망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아직까지 상용화 실용화가 되려면 아직 상당히 먼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너무 섣부른 기대보다는 저는 좀 더 주가 추이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재료 나왔고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데 확신을 가질 만한 강력한 흐름이 아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분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확실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인프라 투자도 있고 건설 중장비 많이 필요하고 철도 쪽도 협력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장 민감한 쪽이 모듈러 주택 쪽입니다.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키워드여서 그런지 에너지가 좋고요. 금강공업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22%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SY 보겠습니다. SY도 6% 정도의 상승권, 덕신하우징도 4.6%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 확실하게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나이텍이라든지 뭐 라이온캠텍 이쪽도 움직임 나오네요. 건자재 쪽까지 확산되는 모습 나타내는데 모듈러 주택 이쪽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원희룡 장관의 발언 때문에 오늘 강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 진입 장벽 낮추고 해외 진출 돕겠다 하고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얘기를 한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듯 하고요. 뭐 제가 이 모듈러 주택을 실제로 잘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게 요즘에 좀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해외 진출도 우리나라 기술력을 통해서 뭐 가능하다라고 뭐 원희룡 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당분간 좀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뭐 길게 보이기보다는 역시 뭐 장관이 발언하는데 뭐 역시 짧은 모멘텀이 지금 생성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하고 미용하고 같이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마녀공장이 오늘장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지금 8%네요. 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요. 아우딘 퓨처스 이 종목은 한 5% 정도의 상승권. 프로스테믹스도 보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가 지금 7%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앞서서는 이 화장품 얘기하면은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한국화장품제조 이쪽 봐드렸는데 최근에는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약간의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2도 상당히 좀 잘 가던데요. 이 종목도 좀 볼게요. 실리콘2 어제도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장 1% 정도 추가 상승 만들어내면서 연속성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부 미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피부 미용 쪽으로는 오늘 이루다 예전에 추천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루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연속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이 계속 잘 가네요. 네, 화장품은 대형사, 중소형사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중국의 소비가 아직 뭐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 중국 관련 쪽은 약세, 실적도 별로 신통치 않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중소형사들은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이제 벌써 눈에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쪽의 움직임이 지금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실적이 뭐 꺾이는 게 뭐 눈에 보일 때까지는 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미용기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좀 희비가 엇갈려서요.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네. 조금 기간 조정, 약간 가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피부 미용기기들 업체들 계속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결국에 영업이익률이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영업이익률이 뭐 15%, 20% 정도 나오면 계속 이제 성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만약에 10% 못 미치고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잘 나오는 쪽으로
종목 교체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긍정적인 시간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수익 내실 분들은 내실 만큼 사실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오늘 삼성전자가 이 신고가 쓰기가 쉽지가 않네요. 삼성전자 지금 약박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도 72,600원. 100원 모자라네요. 이 근처에서 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또 좋습니다. 1.4%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 또 한 차례 움직이겠죠. 오늘 두 종목이 희비 엇갈리는데요. 이제 직전 고점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전 고점을 가든 안 가든 지금 100원 차이잖아요. 네. 72,700원이 6월 5일날 기록했던 고점이고 어제자 고점이 72,600원, 오늘도 고점이 72,600원. 별로 의미가 없다. 넘어서더라도 매물 저항 때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전고점 넘어서더라도 좀 쉬어갈 수 있다. 오늘 돌파 못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냥 일단 지금 이 가격에서는 그냥 좀 관망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아직까지 지수에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오른 것에 비해서는 최근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11선에서의 저항은 오늘 좀 나오고는 있네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또 저항이 부딪힌 모습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낸다거나 이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의견 알려주시네요. 다음 또 움직이는 종목분들 항공 쪽 보겠습니다. 오늘 항공 쪽에 대한항공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2%가량 그리고 저가 항공사 가운데서는 진에어가 가장 탄력적입니다. 지금 진에어 6%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이라든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종목분들이 대체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좋네요. 4%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도 현재 구간 3% 정도 오르면서 오늘 저가 항공이 나란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항공주 강세는 미국 시장에서 델타 항공이 6% 넘게 상승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 계속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주가 강세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엔저가 계속되고 있고 휴가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지금 다시 성수기로 이제 접어드는 만큼 앞으로 실적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여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본다면 항공주에 대한 시선은 지금 유가도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괜찮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이세요? 그렇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잖아요. 우리가 네. 그동안 이제 못 갔는데 바닥 확인은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LCC들을 조금 더 좋게 보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LCC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잘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오늘 또 빠지고 그래가지고 항공유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주변 여건 다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는요. 리튬 쪽 보겠습니다. 앞서서 전기차 수요와 함께 리튬의 가격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중소형주 리튬자 들어가는 종목은 약하고 그 밖에 좀 사이즈 있는 종목분들 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5% 정도까지 51주 신고가가 나오네요. 요즘 포스코 그룹은 손만 대면 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도 1%가량의 상승권. 미래나노텍. 현재 미래나노텍도 오름세 4%가량의 상승세 띄고 있는데요. 리튬 관련된 종목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네요. 일단 포스코 그룹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5% 오르고 있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오르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쪽의 오늘 움직임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양 이런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는 어떻게 본다면 어떤 개별적으로 이슈가 생성이 되더라도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 주가가 위치하는 자리, 위치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좀 틀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살펴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몇몇 종목군들 2차전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전지 간밤에 테슬라가 제자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조용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장비 쪽으로 강합니다. 오늘 2차전지는 장비 쪽에 하나기술이 14%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 원 규모의 수주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하나기술 14%까지 급등세 띄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장 초반에는 한 2% 정도 올랐는데 일단은 상승불 켜는 정도고요. M 플러스 쪽 1.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재 쪽으로는 오늘 뭐 이렇다 하게 시세를 내고 있지는 못한데 2차전지의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늘 뭐 셀업체라든가 2차전지 소재 쪽이라든가 테슬라의 움직임이 좋았지만은 주가 못 가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가 급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 좀 덜 빠져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기술은 개별적으로 지금 뭐 어떤 좋은 리포트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상승 뭐 수주 소식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장비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기에는 2차전지 셀업체나 소재업체들 안 움직여가지고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면은 조금 움직이기는 좀 개인적으로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보시면은 좀 밀리는 종목군들 쪽에서도 특징을 짚어보자면은 라면 값이 결국에는 내렸죠. 농심이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신라면 가격 내리고 또 새우깡 가격도 내리고요. 신라면 50원, 새우깡은 100원 이렇게 해서 인하 계획을 발표를 하고 후발주자들도 이런 가격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표한 어제는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승분을 반납합니다. 어제 농심이 4% 정도 올랐고 오늘 그대로 내줍니다. 4% 정도 하락이고요. 여기에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양호했었는데 4%, 5% 가깝게 올랐었는데요. 어제는 뭔가 이제 악재 해소라고 본 걸까요? 그런데 오늘은 재차 또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도 약세권 내 흐름. 라면 업체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제 이제 판가를 농심 같은 경우에 신라면 이제 인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인하를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어제는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불확실성의 해소 그런 것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과연 농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라면 매출이 연으로 따지면 3천억이 넘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줄까 영향을 줄까 그걸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반등보다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좀 약간 예상이 된다. 하지만은 뭐 많이 빠지면은 저는 다시 한번 사보자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은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월 말이 다 돼서 그런지 수출 데이터가 나올까요? 오늘 미용하고요. 좀 전에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 쪽 짚어봤는데 그때는 이루다 정도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한 번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 치과치료 쪽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비올이 지금 4.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체크해드렸던 이루다는 그 사이에 고점을 더 높이면서 52주 신고가 쓰고 10%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택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추천해주신 적이 있죠. 원택도 현재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과치료 쪽으로는 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장 레이 플러스권이 강하네요. 6% 정도의 상승 분위기 보여주면서 차트를 보시면 올 한 해 내내 아마 믿고 보는 종목군, 믿고 보는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군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좀 탄탄하게 오름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이도 오름세 뚜렷하고요. 그리고 덴티움 지금 시세가 약간 지연되기는 하는데 이쪽으로 강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앞서서 실적 확인하고 좀 대응하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기 피부 미용 쪽은. 네. 치과치료 쪽도 치과치료 쪽은 지금 최근 덴티움은 움직임이 이제 좀 하락으로 좀 들어갔죠. 지금 차트 보시면은 당분간은
주가 좀 약간 조정 기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조정받으면은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너무 이제 오르기만 해서 지켜봤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입니다.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중국 시장 확대, 중국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임플란트 업체들은 저는 계속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금 카드사와 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파일을 늘려가고 있는 애플페이인데요. 휴대폰 결제사 가운데 처음으로 KG 모빌리언스 쪽에서 애플페이와 협업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네요. 지금 분봉상으로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15분경부터 지금 탄력이 제대로 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도 따라갑니다. 7%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갑자기 나온 뉴스. 거의 상한가 근처인데 네. 솔직히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25% 오르고 있는데 오늘 더 먹으면 5% 먹는 거고 물론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내일 좋으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늦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뭐 애플페이 도입한다라는 뭐 그런 소식에 지금 강사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향후에 뭐 얼마만큼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에서 접근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너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 시그널을 또 보내주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지수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오전장에는 계속 보합권 부근의 흐름만을 유지하는 우리 증시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그 사이에 하락으로 살짝 전환이 됐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뭐 여전히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 보세요? 아직 그렇고 미국 증시 오른 거 올랐는데 기대들을 하셨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빠졌을 때 버텼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 지금 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이번 주 뭐 화수 뭐 월화수 이렇게 뭐 좀 주가 강세를 예측을 해드렸고 그러는데 오늘 오전장으로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당분간 아니에요. 오전장으로 단기 반등이 조금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목요일 금요일 월말 남았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7월장을 대비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에 바닥 확인 과정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좀 6월달은 좀 지켜보시다가 7월달에 일단 제가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시황 체크를 해드리겠지만은 조금 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좀 관망 보수적인 입장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죠. 다음 주 돼야지 이제 달력 한 장을 넘기면서 7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섣부른 기대도 아직은 좀 접어두셨다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장을 조금은 대비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현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1,300원 선 부근 줄다리기 오늘도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현재 상황 알려주시죠. 네, 우선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0.7원 내린 1299.6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297.5원에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85원 하락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미 경제 지표의 개선세에 의해 위험 선호 심리가 일부 유입되며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ECB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 포럼에서 언급하며 상승했습니다. 위안화는 중국 지도부의 경기 낙관론 기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을 조망해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위험 선호 심리와 글로벌 달러 약세, 수급적 내고 우위, 잠시 중단된 위안화 약세 흐름 등의 1290원대 복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기대지수 및 내구재 주문 등은 시장은 심리,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세를 관찰했고 위험 선호 심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미 증시 강세 및 달러 약세가 관찰되었으며 임금 상승률이 더딜 것이란 전망 또한 달러 약세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쫓아 금일 환율 시장 역시 하락 압력이 우위일 것이며
NDF 기준 이미 1290원대로 내려온 만큼 하단 지지선 레벨을 탐색하는 흐름 연출 가능합니다. 나아가 중국 지도부의 경기 낙관에 의해 위안화 약세가 일시 중단된 만큼 프록시 통화들에 의한 원화 약세 압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주 내내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내고 물량 역시 1,300원 상단을 강하게 먹으며 하락 흐름에 우호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레벨에 따른 우위를 다르게 보이는 수급에 따라서 1290원대 부근 결제 수요의 하단 방어는 금일 환율 하락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1290원 구간에서 꾸준히 저가 매수 형식으로 물량을 소화했던 결제 수요이기에 반기 말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금일 내고 물량에 비견하는 물량을 소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1290원 초중반 구간을 방어할 수 있기에 금일 환율은 1290원 중후반 중심 등락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 레인지는 1292원에서 1302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밴드 상으로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